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길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죠. 그런 곳에 굴삭기, 포크레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포크레인 오다가 어린이 지나가는 못 보고 충격했어요. 승용차가 부딪히는 거하고 포크레인 부딪히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위험할까요? 대형 크레인이 저쪽에 건물에 뭐 공사하러 가다 어린이 보고 지나가서 거기 어린이 보고 통과하다가 그다 지나가는 어린이 못 보고 사고 내면 거의 사망이죠. 그 커다란 그 바퀴가요. 이만한 여기까지 와요. 그 큰 바퀴로. 지게차도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5톤 지게차 찾으면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커다란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지게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민식이법 적용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것은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인데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현행법은 도주 차량 운전이나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가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자. 그래서 어린이 안전보장을 도모하자. 이게 이 법의 취지거든요. 근데 여기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교통으로 인하여 그 자동차에 크레인, 지게차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게차에 대해서는 톤수에 따라서 3톤 미만은 자동차에 해당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논란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가 자동차로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조그만 지게차는 민식이법에 적용이 되고 큰 지게차는 민식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이상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자동차가 뭔지 자동차에 대해서 개념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특가법 5조의 3이 뺑소니, 5조의 11이 윤창호법 위험운전 치사상죄, 5조의 13이 민식이법이에요. 5조의 3이 뺑소니입니다. 여기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해서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하고, 즉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거죠. 그러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갔을 때 그때는 무겁게 처벌한다. 이게 뺑소니예요. 여기는 자동차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 2조에 정해진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럼 도로교통법 제2조로 가보겠습니다. 제2조에 자동차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2조 제18호에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정해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그리고 건설기계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정한 건설기계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의 개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와 건설기계 그리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자가 잘못해서 사고 내놓고 구호 조치 안 하고 그냥 도망가면 뺑소니 처벌한다고 명확하게 자동차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은 자동차가 뭔지를 정하고 있지 않아요. 자동차가 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정한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건설기계는 25톤 덤프트럭, 레미콘 이런 게 자동차가 아니에요. 건설기계예요. 그런 거 운전하다 사고 냈을 때 난 자동차 아니야. 건설기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단서에 그거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 그거는 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그리고 바퀴두개 달린 오토바이 이런 거지. 나는 건설기계, 난 빼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민식이법이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에 따른 또 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결국 도로교통법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냐.
도로교통법 전제하니까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말하는 건설기계에 당연히 포함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한다 치더라도 그 건설기계에 도로교통법에 자동차에 포함시킨 그 건설기계에 거기에 포크레인, 크레인, 지게차 이건 빠져 있다는 겁니다. 포크레인이나 크레인, 지게차 이런 거는요. 뺑소니로 처벌을 못해요. 맹점입니다. 이상하죠? 법이 그래요. 지금 경기 음주운전에도 단속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농업기계니까요. 그렇게 법에 맹점들이 있는 겁니다. 아, 시골에 초등학교 옆에 또는 유치원 옆에 거기 어린이 보호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경기도 빨리 달리면 막 시속 한 20 정도로 달릴 수 있어요. 막 다다다다다다 가다가 그러다가 어린이 사망케 했을 때 또는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 그거 민식이법 적용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자동차 아니거든요. 오토바이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정한 12대 예외 사유, 스쿨존 사고 거기는 지금 얘기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경기도 포함되어 있고요. 지게차도 포함되어 있고요. 포크레인도 포함되어 있고요. 불도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크레인도 포함되어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바퀴 달린 걸 운전하다가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은 당연히 5년 이하의 근고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지는 거고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 그때는 합의되든 종합법에 가입되든 관계하지 않고 처벌하도록 12대 예외 항목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모든 바퀴 달리기에 다 적용받아요. 하지만 민식이법이 적용되면은 그때는 경기 빠지죠? 불도저 빠지죠? 지게차 빠지죠? 포크레인 빠지죠? 크레인 빠지죠? 더 위험한 것들은 다 빠집니다.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법에 명확하게 정해놔야 되는데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식이법은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바퀴 달린 게 다 들어있어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에 대한 가장 기본법입니다. 예전에는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모두 다 형법 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자꾸 늘어나는데 이제 좀 뭐가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만들어서 가벼운 교통사고는 피해자랑 합의하면 처벌하지 말자. 모든 운전자가 전과자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합의되면 처벌 안 받으니까 빨리 합의하도록 해서 피해 회복을 신속히 도모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요. 이 법은 도대체 차가 뭐냐? 차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 그 2조 17호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1항 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건설기계관리법 2조 1항에 따른 거 그게 모든 건설기계예요. 바퀴 달린 거. 바퀴 달린 것뿐만이 아니라 바퀴 대신 탱크 옛날에 6.25 때 이 탱크 있잖아요. 소련제 탱크. 어떻게 가나요? 무한궤도식. 모든 거. 하여튼 굴러가는 거는 전부 다. 굴러가는 건 다 차다.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걸 말한다. 이렇게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그때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뺑소니, 음주 측정 거부, 12대 예외 사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상사고는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겠다. 그리고 종합보험에 가입되면 처벌하지 않겠다. 다만 식물인간이나 또는 사지마비, 어디 절단 이렇게 중상해일 때는 그때는 종합보험만으로는 안 되고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거든요. 12가지는 꼭 지켜라. 12대 중과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12대 예외 사유. 그중에 11번째가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3조 2항 단서에 나오는데요. 단서 11번째.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될 의무를 위반해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민식이법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는 다치게 한 경우. 다치게 했을 때는 합의되더라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종합범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사망사고는 운전자 잘못 있으면 무조건 처벌해요. 운전자 잘못 없으면 그때는 처벌 안 해요. 운전자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운전자에게 10%, 피해자에게 90%, 그렇다고 10% 잘못했지 않느냐? 그러면 사망사고는 처벌해요. 아무리 합의되더라도 아무리 종합범위 들어있더라도 무조건 처벌이에요. 운전자 잘못이 있을 때는 무조건 처벌이에요. 한편 부상사고는 웬만하면 처벌하지 않아요. 종합범위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되면. 하지만 뺑소니는 처벌해요.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랑 똑같은 거니까 처벌해요. 그리고 12가지 예외 사유. 그 12가지 예외 사유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다치게 했을 때는 그때는 합의되거나 종합범위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때는 여기 더 조심했어야지 하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특별법이 이 자체가 형법의 특별법이에요. 근데 거기다 또다시 특특이 된 거예요. 특특법이 바로 민식이법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잘못해서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그래서 어린이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는 이 법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식이법을 만들었는데 자동차는 처벌하고 자동차보다 더 위험한 거는 빠져 있어요. 이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자동차뿐만이 아니에요. 굴러다니는 거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자동차라고 안 돼 있어요. 제2조 2호에 교통사고라는 것은 차의 운전자가 차의 교통, 운전이죠.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을 말한다. 너무나 당연한 걸 써놨죠. 교통사고는 차다. 물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나한테 잘못 없으면 해당 사항 없어요. 조금이라도 잘못 있으면 처벌을 하는 거죠. 여기서 차가 뭐냐? 민식이법은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차가 뭐냐? 차라는 것은 하여튼 굴러가는 건 다 포함한다. 그럼 그 굴러가는 게 다 뭐야? 다 굴러가는 게 뭐야? 여기는 자전거도 포함합니다. 자동차도 포함하고 오토바이도 포함하고 자전거, 손수레도 포함돼요. 손수레? 그래? 볼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나오는데요. 차란 다음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리고 사람 또는 가축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마차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수레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만 유모차하고 휠체어는 빠져요. 결국 굴러다니는 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친절하게 또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다 포함시켰어요. 즉 움직인 건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런 것이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죽게 하면은 당연히 처벌하는 거고요. 다치게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뺑소니, 측정 거부, 12대 예외 사유는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하겠다. 그래서 도대체 어떨 때 처벌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가법은 뺑소니일 때 모든 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도로교통법 2조에 규정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개념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그리고 건설기계 관리법 26조 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이 26조에 나오는 그 건설기계는 우리가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걸까요? 다만 이게 단서예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은 도로에서 많이 움직이니까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건설기계 조종면허 갖고서는 안 되고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거예요. 첫째,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레미콘이죠? 콘크리트 펌프카죠? 천공기. 그리고 또 따로 정한 게 있는데요. 따로 정한 거 별거 없어요. 평소에 못 보던 것들이에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 도로 보수 트럭, 또 콘크리트 믹스 트레일러, 레미콘이랑 비슷한 거죠. 좀 더 큰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터널용 높은 데 작업하는 차, 트럭 지게차,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들. 그런데 포크레인은 많이 안 본다는 거죠. 근데 포크레인 도로 달려요. 포크레인 이렇게 저 파워 그 삽을 이렇게 들고 잘 달립니다. 그것도 한 시속 한 4, 50km 달려요. 그리고 기중기, 레미콘 그것도 다녀요. 그리고 지게차 다녀요. 근데 그거는 빠져 있어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런 것들이 지게차, 포크레인 또는 뭐 불도저 이런 것들이 사고 내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다치게 했을 때 당연히 처벌 대상이고요. 사망경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죠. 그런데 민식이법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물론 민식이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민식이법보다 가벼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따라서 승용차 운전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케 했으면은 무조건 3년 이상.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등치가 커다란 포크레인, 크레인, 큰 지게차 이런 거 운전하다가 어린이 사망케 했을 때는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형평성에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요.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입구, 왕복 2차로 승용차가 천천히 지나갑니다. 저쪽에서 대형 지게차나 대형 포크레인이 오고 있어요. 교행할 때 천천히 지나갔어요. 천천히 지나갔는데 그 뒤에서 어린이가 후다닥 뛰어나오는 바람에 충격해서 많이 어린이가 사망하면 승용차 운전자는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 그런데 대형 지게차나 포크레인 오면서 어디더라? 내 작업 현장이 어디지? 그러면서 뭐 내비게이션 보면서 또는 스마트폰 보면서 그러다가 앞에 어린이 걸어가는 걸 뻔히 보고서도 그냥 충격 사망했을 때 그때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쪽이 훨씬 더 잘못했는데 요만큼 처벌받고 여기는 나름대로 천천히 가는데 어린이가 뛰어들어오는 바람에 사고 났는데 여기는 이만큼 처벌받고 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식이법 취지는 매우 좋은 훌륭한 법인데요.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참 많습니다. 허점도 보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